홍성윤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학력 한 줄 때문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노래를 공부하듯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난 그는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대전 은어송중학교를 거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 전공으로 들어갔고, 이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공부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란 지점은 단순히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다. 미스트로사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감정의 밀도, 가사의 이해도, 숨을 끌고 가는 힘이 모두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공부와 훈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홍성윤의 무대를 자세히 보면은 보통의 참가자와 다른 장면이 먼저 보인다. 그는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 안에 들어있는 시대와 인물과 감정을 먼저 파고드는 사람처럼 보인다. 어떤 곡을 부를 때도 첫 소절부터 감정을 크게 터뜨리지 않는다. 대신 가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기억을 건드리고 어느 지점에서 관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지를 차분히 계산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처음에는 조용하게 들어오지만 중반을 지나면 이상하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힘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홍성윤의 반전지성이다. 그의 학력은 분명 눈에 띈다. 대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뒤 국악 인재들이 모이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가야금병창을 전공했다. 가야금병창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분야가 아니다. 가야금을 직접 타면서 동시에 소리를 내야 하고 손끝의 박자와 목의 호흡을 한 몸처럼 맞춰야 한다. 악기만 잘해서도 안 되고 노래만 잘해서도 안 된다. 리듬을 읽는 귀 음정을 잡는 감각 가사를 전달하는 표현력, 긴 호흡을 버티는 체력까지 모두 필요하다. 이 과정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사실은 홍성윤의 무대가 왜 그렇게 단단한지 설명해 준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이어 공부했다는 점이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실기와 무대 감각을 중요하게 보는 예술 교육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했다는 것은 국악을 단순한 취미나 장기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뜻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국악의 길에 들어섰고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굳혔으며 대학에서 다시 한국음악으로 깊이를 더했다. 이 흐름만 보아도 홍성윤은 갑자기 등장한 행운의 참가자가 아니라 최소 10대 중반부터 한 방향으로 자신을 훈련시킨 사람이다. 미스트로사에서 홍성윤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로트 오디션은 단순한 노래, 경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해석의 싸움이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누군가는 그냥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고 누군가는 왜 저렇게 마음을 건드리느냐는 반응을 얻는다. 홍성윤은 후자에 가까웠다. 그는 국악에서 배운 길고 깊은 호흡을 트로트의 꺾기와 연결했고 가야금병창에서 익힌 발성의 중심을 대중가요의 서사 안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그의 무대에는 전통음악의 단단함과 트로트의 감정선이 동시에 남았다. 특히 홍성윤이 안예은의 만개화를 불렀을 때 많은 시청자는 그를 단순한 국악 출신 참가자로만 보지 않게 됐다. 만개화는 소리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곡이 아니다. 곡 안에 쌓인 정서가 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눌러 말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홍성윤은 그 곡을 부르며 자신의 장기를 과시하기보다 곡의 색을 먼저 살렸다. 이때 드러난 것은 화려한 기술보다 곡을 읽는 머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학력을 알고 난 뒤 무대에서 느꼈던 묵직함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 희망가를 불렀을 때도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희망가는 제목만 보면 밝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대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함께 품은 노래다. 이런 곡을 제대로 부르려면 단순히 고음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래가 놓인 역사적 분위기 가사 속 화자의 처지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섞인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홍성윤은 이런 곡을 대할 때 감정을 억지로 이렇게 꾸미지 않고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보여줬다. 이것이 공부하는 가수의 모습이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곡을 조사하고 가사를 다시 읽고 감정의 방향을 정리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다는 점은 그의 가장 큰 무기다. 홍성윤의 지성이 더 돋보이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떤 참가자는 학력이나 경력을 앞세워 시청자의 시선을 먼저 끌려고 한다. 그러나 홍성윤은 무대에서 먼저 증명하고 뒤늦게 이력이 알려지며 더 큰 반응을 얻는 쪽에 가깝다. 대전에서 태어난 이천이 연생 젊은 가수가 국악소녀로 성장했고 가야금병창을 전공했으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공부했다는 흐름은 그의 이미지에 묵직한 신뢰를 더한다. 어린 나이에도 무대에서 흔들림이 적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사람들이 학력 공개에 놀란 이유는 또 있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종종 인생 경험이 많은 참가자가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슬픔과 이별과 고생을 더 많이 겪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성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오래된 노래의 정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그 비밀은 실제 나이보다 긴 예술 훈련의 시간에 있었다. 10대 때부터 국악을 배우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어간 사람은 노래를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처럼 다룬다. 홍성유는 바로 그 언어를 배운 사람이다. 국악을 배운 사람의 귀는 일반적인 대중가요 감각과 조금 다르다.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작은 흔들림에도 의미를 둔다. 숨을 어디에서 들이마시고 어느 글자에서 힘을 빼며 어느 대목에서 소리를 눌러야 하는지 민감하게 듣는다. 홍성윤이 트로트를 부를 때 가사가 또렷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소리를 크게 내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 단어를 앞세우고 그 단어 뒤에 감정을 붙인다. 그래서 관객은 단순히 멜로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을 받는다. 미스트로사에서 이런 장점은 강력한 차별점이 됐다. 트로트 오디션에는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많다. 고음을 잘 올리는 사람도 있고 무대 매너가 좋은 사람도 있으며 끼가 넘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홍성유는 다른 방향에서 관객을 붙잡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빠르게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고 한 소절 안에서 자신이 가진 공부의 깊이를 조금씩 드러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무대가 끝난 뒤 더 오래 남았다. 이것이 홍성윤의 무서운 점이다.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 홍성윤의 학력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보인다. 바로 연결성이다. 대전 천동초등학교, 대전 은어송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 전공,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공부로 이어지는 흐름은 끊어져 있지 않다. 어린 시절의 관심이 중학교 이후 전공으로 이어졌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통음악이 대학 교육으로 확장됐으며 그 결과가 미스 트롯사라는 대중무대에서 폭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펙의 나열이 아니다.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다. 특히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 전공이라는 이력은 홍성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가야금병창은 혼자서 반주자와 가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예술이다. 손은 줄을 타고, 목은 소리를 내며, 머리는 박자를 계산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집중이 흐트러지면 연주와 노래가 함께 무너진다. 이런 훈련을 해온 사람은 무대 위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생방송의 긴장감, 카메라의 압박, 심사위원의 시선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은 이런 훈련에서 나온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의 공부도 그의 무대 해석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예술대학의 교육은 단순히 잘 부르는 법만 가르치지 않는다. 무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관객과 어떻게 호흡하는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신의 장점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홍성윤이 미스트로사에서 곡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훈련과 무관하지 않다. 한 곡에서는 담담하게, 다른 곡에서는 절절하게, 또 다른 곡에서는 단단하게 변하는 능력은 타고난 감각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홍성윤을 단지 공부 잘한 참가자로만 보면 부족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공부한 것을 무대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학력은 종이에 적힌 기록일 뿐이지만 그 기록이 노래의 한 소절 안에서 들릴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홍성유는 학교에서 배운 국악의 호흡을 트로트 안에 녹였고 전통 음악의 깊이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꿨다. 이것이 쉽지 않다. 전통 음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대중성과 멀어지고 대중성을 의식해 너무 가볍게 부르면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 홍성유는 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 그가 똑똑하다는 말은 시험 점수만을 뜻하지 않는다. 홍성윤의 똑똑함은 노래를 선택하는 감각 가사를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구분하는 판단력에서 나온다. 국악 출신이라는 강점을 너무 앞세우면 트로트 경연에서 낯설게 보일 수 있다. 반대로 국악색을 완전히 지우면 홍성윤만의 차별점이 사라진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영리한 선택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숨기지 않되 관객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꾸는 능력이다. 2002년생이라는 나이도 다시 보아야 한다. 2026년 기준으로 그는 아직 20대 중반에 들어서기 전에 젊은 가수다. 그런데도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폭은 나이보다 넓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모든 인생을 겪어서가 아니라 노래 속 인생을 이해하려고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좋은 가수는 자신의 경험만 부르지 않는다. 자신이 겪지 않은 시대와 감정까지 빌려와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홍성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홍성윤의 고향이 대전광역시 동구라는 점도 그의 성장 서사에 힘을 더한다. 중앙 무대와 거리가 있던 지역 출신의 젊은 국악인이 꾸준히 길을 걸어 서울의 예술 교육 현장으로 올라왔고 다시 전국 시청자가 보는 트로트 오디션 무대에 섰다. 이 과정에는 짧은 우연보다 긴 준비가 더 많이 보인다. 중학교 시절 국악의 길에 들어선 뒤 전통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를 거치며 쌓은 시간이 미스트롯사에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결국 홍성윤의 학력 공개가 놀라웠던 이유는 이름값 때문이 아니라 설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이미 그의 무대에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이력을 알고 나서야 그 다름의 이유를 찾았다. 가야금병창을 전공한 고등학교 시절, 한국 음악을 공부한 대학 시절 곡을 분석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 국악에서 길러진 호흡과 발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홍성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노래를 읽고 설계하고 전달하는 참가자로 보였다. 앞으로 홍성윤이 더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완성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아직 성장의 초입에 있는 젊은 가수다. 국악의 뿌리가 있고 트로트 무대에서 대중성을 확인했으며 예술 교육을 통해 자기 해석의 틀을 갖췄다. 이런 사람은 한 번의 경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곡을 만날수록 더 깊어지고 무대를 거칠수록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 미스트로사가 홍성윤을 알린 계기였다면 그의 학력과 훈련은 그 인기가 단순한 순간의 화제가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홍성윤의 사례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똑똑함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학력을 들으면 학교 이름부터 본다. 하지만 예술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실제 무대에서 어떻게 꺼내 쓰느냐다. 홍성유는 이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 가야금을 배웠기 때문에 손끝의 리듬을 알고 병창을 배웠기 때문에 노래와 연주의 균형을 알고 한국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 곡 안에 담긴 정서의 층을 읽는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단순히 예쁜 음색으로 끝나지 않는다. 듣고 나면 왜 저 소절을 저렇게 불렀을까? 왜 저 순간에 힘을 뺐을까? 왜 마지막에 감정을 터뜨렸을까 하는 질문을 남긴다. 이런 방식은 오디션 무대에서 특히 강하다. 오디션은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참가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보통 몇 분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려면 첫 소절의 인상 중반의 몰입, 마지막의 여운이 모두 살아 있어야 한다. 홍성유는 이 흐름을 잘 안다.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관객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자신이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감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무대를 구조로 이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홍성윤이 전통과 대중 사이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악을 전공한 젊은 가수가 트로트 무대에 서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하나는 새롭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낯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홍성윤은 이 걱정을 무대로 풀었다. 국악의 색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고 트로트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웠다. 이 균형 감각이야말로 그의 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홍성윤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가? 답은 간단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아는 가수다. 국악을 배웠다고 국악만 고집하지 않았고 트로트 무대에 섰다고 자신의 뿌리를 버리지도 않았다. 대전에서 시작된 성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가야금병창 훈련, 서울예술대학교의 한국음악 공부, 그리고 미스트롯사 무대에서 확인된 감정 해석력까지 이 모든 것이 홍성윤이라는 이름을 더 크게 만든다. 홍성윤의 진짜 학력은 학교 이름보다 무대 위에서 증명된다. 한 소절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태도 가사를 대본처럼 읽는 집중력, 전통음악의 호흡을 트로트 감성으로 바꾸는 응용력, 젊은 나이에도 오래된 노래를 설득하는 해석력이 모두 그의 공부를 말해준다. 그래서 모두가 놀란 것이다. 홍성윤은 그냥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는 노래를 공부하고 무대를 계산하고 감정을 설계할 줄 아는 영리한 가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미스트롯 4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